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주제, 1분기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서비스 소개 좀 할게요. 독서가 실제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궁금하세요? 직무 능력의 핵심인 사고력, 기획력, 어휘력, 표현력 등의 기초 소양 개발을 위해 리드 필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임직원들을 교육했던 방법 그대로 운영합니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1회 가격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참여하는 가격입니다. 하루에 1,600원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기록과 회고의 진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콘텐츠도 10년 동안 제가 쓴 다이어리의 일부를 편집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자기 개발에 도전하시더라도 결국 기록과 회고로 수렴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록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700여 종의 종이를 테스트했습니다. 이 종이로 노트를 만든 건 국내에서 리드가 유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월에 세운 계획 지금쯤이면 조금씩 결산을 해보는 시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목표를 착실하게 실현해 나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흐지부지 되거나 아예 잊은 채 바쁜 일상에 떠밀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업무 예시들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 4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행동 단위까지 쪼개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번 분기에는 소통 능력을 키워야지 또는 리더십을 좀 키워야겠다는 식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이런 목표는 분명 의도가 좋고 중요하지만 너무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리더십을 기르겠다는 목표를 세운 A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하지만 그 리더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B님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번 분기 동안 팀 회의에서 내가 먼저 이슈 정리를 3번 이상 해보자. 또 주니어 팀원에게 내가 먼저 피드백을 주는 기회를 매달 2번씩 만들자. 즉 막연한 리더십 향상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정확한 행동 단위로 쪼개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일상 속에서 목표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는 단지 생각으로만 존재하게 되고 마음 한구석에서 해야지만 되풀이되다 결국 포기하게 되죠. 두 번째, 목표에 시간이 설정되어 있나요? 두 번째 차이는 목표를 언제, 어느 타이밍에 실행할 것인지를 정했는가입니다.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목표는 실행력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 대응을 더 빠르고 꼼꼼하게 하자라는 목표를 세운 A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좋은 목표지만 시간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고객사 메일도 밀리고 대응도 늦어집니다. 반면 B님은 이렇게 설정합니다. 매일 오전 9시 30분 메일함을 열어 고객사 메일을 먼저 확인하고 중요 메일에 대한 답변은 점심 전까지 완료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더 잘하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순서로 실천할지를 정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목표는 일정 속에 자동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즉 목표에 시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루틴이 된다는 뜻입니다.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동기이지만 언제 할지가 정해져 있어야 실행까지 연결됩니다. 세 번째, 계획이 어긋났을 때 회복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 계획에는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로 계획이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목표는 생각만큼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쁜 업무, 예기치 않은 변수들 때문에 계획이 어긋나기도 하죠. 문제는 이럴 때입니다. 아, 벌써 이틀 못 지켰네. 망했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죠. 이건 목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안에 신규 제안서를 4건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세운 A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초반엔 열심히 하다가 중순에 갑자기 부서 일정이 몰리면서 흐름이 깨집니다. 이때 A님은 아무 대책 없이 다음 날로 그 목표들을 미루게 되는 거죠. 반면 B님은 처음부터 플랜 B를 만들어 둡니다. 이번 달 목표는 4건이지만 최소 2건만 완성해도 일단 성공으로 치자. 일정이 밀릴 경우엔 기존 제안서를 리디자인해서 대체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실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목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목표는 계획이 어긋나도 중심이 되는 흐름을 잃지 않게 만들어줘요. 목표는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이어갈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내가 왜 이걸 하려는지 이유를 알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그 목표가 나에게 왜 중요한지 스스로 납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기 없이 세운 목표는 금방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워야겠다는 A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주변에서 다들 파이썬을 배운다고 하니까 뭔가 나도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해서 세운 목표입니다. 하지만 내 일이 그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B님은 스스로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케팅 직무이지만 데이터를 해석하는 역량이 생기면 기획안을 더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상위 직급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커리어 방향 혹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의 방식과 연결된 목표는 흔들림이 적습니다. 단순히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를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목표는 행동 단위로 쪼개져야 합니다. 둘째, 목표에는 정해진 시간과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계획이 틀어졌을 때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그 목표를 왜 해야 하는지 내 안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는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쪼개지고 실천 가능하고 회복 가능하고 내 안에서 납득된 목표가 진짜 좋은 목표입니다. 1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혹시 올해 초에 세운 계획이 흐릿해졌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목표를 점검하고 구조를 바꾸면 2분기에는 완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목표 점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